자, 첫 번째는요, 역시 주간 증시 이름을 복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역시 이번 주에도 키워드를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됐는데 하나씩 검토를 해 보도록 하죠. 이번 주를 통째로 돌아봤을 때 중요한 키워드들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뭐 순서대로 생각난 대로 이렇게 좀 보면은 네. 일단 뭐 우크라이나. 네, 역시.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우크라이나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번 네. 주 시장에. 그리고 이제 뭐 재확산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왔죠. 네네. 그래서 조금 약간 우리가 이제 이래갖고 이제 경계심을 네. 갖는 그런 것도 나왔는데 잊을만 할 때니까 네, 또 그 재확산 얘기 나오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니 뭐니 해도 단어를 하나를 딱 잡자면 뭐 엔비디아. 아, 이거 네. 정말 네. 그 다음에 반도체.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숫자로 표현하는 게 몇 개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저는 7만 전자, 10만 닉스 이렇게 아하, 됐잖아요. 모두가 주목했죠. 근데 이거 말고 하나를 더 추가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또 14였습니다. 14. 14요? 네, 그건 뭔지는 이따 제가 퀴즈 한번 낼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또 협정, 무효 뭐 이런 게 나오는 거. 그다음에 AI가 이제 또 화제가 됐고 네. 또 AI가 암 진단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잠깐 돌았습니다. 그리고 네. 금리, 그리고 동결, 그리고 뭐 탄소 배출, 그다음에 뭐 나트륨 배터리라는 이제 키워드도 좀 나왔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뭐 잘 보시면 기억을 해보시면 움직인 섹터들이 좀 있었고 예. 관심을 받는 섹터들이었겠구나라는 키워드들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앞서 저희가 시작할 때는 뭐 다소 심심한다라는 이런 평도 잠깐 해봤는데 막상 키워드들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좀 뜯어보도록 하죠. 자, 뭐 우크라이나부터 지금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뭐 친환경 쪽으로도 요즘에 부각이 되는 흐름인데요. 먼저 이 이슈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네, 뭐 저희가 또 뭐 생생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말했던 네. 거니까 뭐 네, 이야기하죠. 일단 오늘도 리뷰를 할 수도 있게 됐는데 네. 시세가 이제 잘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거는 뭐 일단 뭐 차트를 한번 그냥 보시면 데모를 그냥 띄워놓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강하게 지난주에 이어서 더 세게 시작을 했는데 예. 이번 주 한 주를 데모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 꺾여 있는 거는 그 월요일 이후에 이제 꺾인 거고 그래서 이 재건 MOU를 이제 뭐 거의 맺으신 거죠. 그 네네. 장관이 가서. 근데 그게 이제 재건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재건에 참여하는 게 뭐 데모만이 아니잖아요. 네. 뭐 다양한 건설 기계 회사들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도 좀 시세가 나올랑 말랑. 그러니까 거래가 좀 붙고 있어요. 아니 건설주들의 네. 흐름도 굉장히 좋은 게 이제 바닥권에서 뭐 수직 상승하는 모습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 우크라이나가 갖고 오는 거는 이제 부서진 걸 다시 져야 되니까 네. 이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이 차트인데 아주 좋았습니다. 네. 뭐 주인공이었죠. 네, 주인공이 갑자기 됐어요. 네. 그리고 또 뭐 그 외에 이제 현대건설도 좀 무거운 회사인데 이제 조금씩 움직임이 나왔고 맞아요. 거기다 뭐 서희건설, 범양건설, 그다음에 뭐 일성건설 이런 작은 회사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재건이라는 거는 이제 일단은 드러내고 거기에 네. 또 임시로 또 머물 숙소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듈러 주택 관련된 종목들, 아. 특히 이제 SY라는 종목이 갑자기 이제 조금 그렇죠.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SY가 또 특징주로 이번 주에 네. 거론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주봉으로 보면 은봉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마지막이 좀 그래서 예. 네,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판넬이라고 우리 뭐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물류 창고나 이런 거 지을 때 쓰는 네. 이 샌드위치 판넬 만드는 우리나라 1위 업체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플러스해서 말씀을 드리면 태양광 사업도 해요. 또 네. 공공기관. 어허. 네, 근데 다양한 이슈도 있고 실적도 되게 좋은데 네. 그동안 주목을 못 받다가 이번 우크라이나로 뭐 소위 말하는 한 방이 나온 거죠. 이거 거래량도 네. 정말 많이 들어가요. 거래량이 엄청 터졌어요. 예. 그리고 더 이 회사에는 긍정적이고 그런 게 뭐냐면 아마 이 MOU를 맺은 거에서 떠나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거의 뭐 90% 이상인 것 같아요. 대통령끼리도 이제 말씀이 잘 이루어진 것도 있고 예. 이게 뭐냐면 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SY가 현지에다 공장을 만들겠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일을 한다는 거 아닐까? 이거 정말 공격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게 아니어도 뭐 유럽에 뭐 샌드위치 판넬을 많이 이제 네. 보급하는데도 뭐 앞장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런 모듈러 주택에 이제 연관된 뭐 금강공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데크 플레이트 만드는 덕신 하우징도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예, 실적은 좋은데 그런 종목들도 좀 약간 거래와 함께 반등이 이제 한번 모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
그래서 우크라이나 하나가 정말로 네. 예상대로 말씀드린 대로 건설주 플러스 알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어질 건 더 많은 거고 네. 지금 이걸로 끝은 아니다. 이렇게 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연결고리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그렇죠. 이제 뭐 건설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은 도시 플랜 다시 짜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프라도 뭐 새로 다 네. 들어가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네옴시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도시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PM 역할을 하는 회사 뭐 바로 한미글로벌 네. 그다음에 뭐 공항부터 사회 기반 시설 설계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 그 일을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나라 중에 세계적인 회사들이 많아요. 뭐 히림 같은 경우 뭐 네. 세계 10위권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한테도 일이 오고 뭐 소위 말하는 마지막 과자 부스러기까지도 다 할 수 네. 있는 게 있어요. 왜냐면 건물 짓다 보면 마지막에 네. 또 뭐 합니까? 네. 페인트 칠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인트 회사들도 공교롭게 하필 이 기간에 움직이니까 건자재 쪽으로도. 네, 건자재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예. 네, 그리고 그런 것들까지 좀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니까 플러스 알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의 움직임이 아주 가파르게 나왔었던 한 주였는데 여기서 우리 소위 우크라 재건주로 딱 분류가 되는 엮여있는 종목들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건설주들, 뭐 건자재까지 여러 가지 연결고리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밝혀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 자세히 해주실까요? 특징적인 거는 이제 몇 가지를 묶어서 말씀드리면 네.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좀 투심을 지배했다. 그러니까 네. 발목을 좀 잡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지금 시장은 계속 개별적으로 섹터가 돌아가잖아요. 네. 일단 부채 한도 협상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타결로 갈 것 같아요. 오늘도 미국 시장은 전일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시장 개장 전에는 기대감으로 또 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어제는 또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또 우리 시장이 이제 중간쯤 갈 때 다시 또 뭐 협상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도 또 어제 메카시 의장은 또 하루 전에 뭐 좋은 쪽으로 디폴트는 안 할 것이다. 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거는 솔직히 그렇게 이제 우리의 투심만 위축을 할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디폴트는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뭐 항상 지금까지 네.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매번 나왔던 얘기인데 네.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좀 우리가 흔들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예. 정말로 그게 뭐 디폴트가 이루어지면 쉬면 돼요. 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여러 섹터들이 움직였는데 특이한 건 또 조선주도 이제 좀 움직임이 났습니다. 맞아요. 조선주들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선주가 이제 아주 세게 팍팍 가고 이러는 건 아닌데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인수합병 이슈가 있으니까 미리 좀 오른 것도 있는데 그거 좀 급등하더라고요. 네,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예, 예. 외국인 수급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폭발적인 그 상승이 나온 건 아닌데 네. 앞으로 조선업황이 뭐 15년 만에 이제 슈퍼 사이클이 다시 돌아온다. 물론 우리나라가 예전 같은 호황을 누리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면 중국이 워낙 치고 가서 그렇죠. 대신 우리는 우리가 강한 그 뭐 LNG라든가 고부가 가치선에 이제 좀 집중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HSD 엔진이라든가 뭐 태광, 성광밴드 뭐 이런 기자재까지도 슬슬 다시 수급이 돌면서 좀 처져 있던 흐름들이 좀 살아나는 느낌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반도체. 반도체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14를 숫자를 꼈으면 한다고 그랬는데 14가 뭔지 아세요? 14가 뭐죠? 7만 전자 10만 닉스 하잖아요. 네. 14개월 만에 7만 원 됐대요. 삼성전자. 14개월이요? 네. 그게 오늘 이제 뉴스플로 마지막 오후 뉴스에 보니까 7만 전자 이제 너무 많고 누가 이제 좀 돋보이고 싶으셨는지 14개월만 이러고 나왔더라고요. 사실 14개월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 금방인 것 같지만 네. 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14개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네, 제가 이제 좀 저희 그 공개 방송이나 이거 할 때 보면 오시는 분들한테 네. 저희가 좀 생색낼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만 모았어도 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우리 방송을 잘 듣고 저금하듯이 모은 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이제 가까워져서 눈물이 날 지경이다 이런 표현을 하신 분들 계세요. 네. 왜냐면 80층, 90층에서부터 이제 있었는데 모아오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만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무슨 방송 프로그램이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런 프로그램처럼 네. 어쨌든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감격스러운 순간도 오고 있는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반도체가 일단은 한 2달 전인가요? 한 달 반 전쯤에 그 정부 정책도 지원하는 것부터 클러스터 해서 얘기 나왔을 때요. 네, 업황이 다시 개선되는 거. 근데 여기에 이제 불을 붙인 거는 이번에는 정부 정책도 있지만 네. 네, 오늘 오후에도 이제
반도체 강화하겠다는 뭐 이런 총리 얘기도 나왔는데 네. 엔비디아가 또 한몫을 해줬습니다. 정말 대단한 네.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아마 투심으로 좀 그러니까 협상이 부채한도 협상이 좀 지지부진하고 좀 투심이 좀 사그라들면서 시장이 흔들릴 때 엔비디아가 아주 큰 실적, 좋은 실적 나오면서 급등을 해버리니까 네. 수급이 글로 쏠리는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번 잠깐 이제 좀 살펴보면요. 여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예. 어제 오늘 기준을 보면 갭을 떠서 7% 가까운 상승을 했어요. 시원합니다. 네. 이런 경우가 되게 드물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반도체 업황 안 좋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이제는 다 뒤로 물리는 그런 좀 상징적인 그 갭 상승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너네 무슨 소리야? 이거 안 보여? 네. 그럼 앞으로 뭐 경기 안 좋다고 해서 업황 또 안 좋다고 또 부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네. 하락이 제한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하. 상승의 제한이라는 표현을 많이 요즘에 쓰는데 네. 반도체는 하락에 대한 부분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바닥을 다져가는 오히려 계기가 강하게 미국에서 이 엔비디아에서 이제 불어온 것 같고 또 우리나라는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반도체 강한 나라잖아요, 원래. 네, 이 코스닥 그렇죠. 시장에 있는 또 이 코스피까지 해서 보면은 진짜 많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있고 네. 뭐 세계 1위 기업도 있고 뭐 3위권 안에 드는 기업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정부 정책도 이번에 또 같이 받침해 나가니까 이 반도체들이 좀 활기가 넘치다 못해 네. 폭발하는 정도 수준 느낌은 그렇게 왔어요. 실제로 자동차나 예전에 AI처럼 막 몇 배씩 막 가고 그러진 않아도 그래도 이 반도체가 움직인다는 거,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인다는 거는 돈의 규모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오늘 아까도 이제 수급 말씀을 드렸지만 뭐 9천억 이렇게 들어온 것 중에 뭐 다 반도체도 들어온 거 아닐까요? 대부분이 예. 이 두 형들 삼성형과 한익형, 네. 하이닉스 형한테 이쪽으로 다 거의 들어오고 이제 또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공교롭게 또 말씀드렸던 몇몇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그 HPSP나 뭐 이런. 오늘도 대단히 좋더라고요. 오늘 또 HPSP가 그리고 예. 며칠 전에는 그 한미반도체가 네. 신고가를 또 쓰고 막 그랬어요. 근데 HPSP는 오늘 수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잠깐 한번 뭐 차트를 살펴보면요. 아니 뭐 시가총액 순위도 쭉 뽑아 올리면서 네. 올라가더라고요. 자, 요거를 이제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예. 78만 주가 들어오고 네. 차트를 봐도 이렇게 다시 이전의 요 고점 종가상 고점 부분을 다시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600억 정도 매출해서 영업이익이 50% 넘는 이런 회사가 다 있나 우리가 놀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회사들 뭐 이오 테크닉스라든가 이렇게 강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바닥에서 올라오거나 정배를 만들면서 이렇게 날개를 피려는 모습들이 그 덕분에 이제 나오는 그런 좋은 현상도 나왔다. 그리고 조금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는 우리가 네. 에코프로 때 한번 느껴봤지만 이쪽으로 또 다 쏠리잖아요, 돈들이. 맞아요. 그러면 또 이거 언제까지 가는 거야? 진짜 네. 계속 가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고 뭐 그 반도체가 이제 가장 중심이 되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메타버스 로봇 얘기하다가 네. 결국은 뭐가 또 움직일까 하면 결국은 어차피 반도체다. 왜냐면 로봇, 메타버스, 자율주행에 다 들어가는 것들이 맞습니다. 네, 다양한 종류별로 있는 반도체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근간이죠. 시스템, 메모리 뭐 이래서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잘 가고 있어서 우리는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가 또 AI,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AI가 이제 뭐 암 치료한다 그래서 이전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아침 프로에서도 이제 제가 루닛 하면 제가 떠오른대요. 네? 그러니까 신상원이. 그러니까 루닛을 제가 이제 토마토 방송에서 예. 소개를 드렸는데 그게 이제 2만 원대에서 8만 원대로 갔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정부 정책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 반도체 하나가 움직이는 것만은 말이 꼬이는데 삼성만 또는 하이닉스만 좋은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약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저는 오히려 이 반도체는 예전에 2차 전지, 그 2차 전지에 좀 내줄 뻔했던 주목도를 다시 좀 찾아오는 계기가 된 한 주가 아니었나. 반도체가 이번 주를 그냥 다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가 역시나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반도체 큰 상승이 나왔던 바로 이번 주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키워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한 주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는 한마디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또 뭘까요? 저 계속 네. 요즘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걸 자꾸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명언 근데- 만드셨죠? 네. 자, 근데 일단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이제 네. 삼성전자 얘기하고 시장 얘기도 저희가 항상 그거 한번 들어보죠. 예. 예, 항상 겁내지 마시라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온 거를 보시게 되면요. 절대 지금 이제 쫓아가라. 이게 좋아서 이거를 쫓아가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 이거를 보시면 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냐면 예전에 이제 저희가 생색내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안 좋다 할 때 시장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전에 이 박스를 만들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다들 안 좋다고 할 때 그건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또 이 지수, 시장 지수의 차트를 봐도 저희가 이렇게 안 좋다고 할 때 네, 다 포기하고 떠나고 뭐 이렇게 비관론자들이 나왔잖아요. 하지만 네. 이때 외국인들은 들어왔고 이럴 때 들어왔고 이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희 프로 보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네, 이것처럼 조금 안 좋다고 해서 겁낼 필요 없고 또 올라갔을 때 올라왔을 때 지금 이 저점을 찍고 올라왔을 때도 흔들려도 저희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긍정적으로 보라고. 그러니까 주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 삼성도 올라가고 다른 것도 올라가는데 내 것만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조금 상실감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느리게 어차피 올라옵니다. 우리가 9월 30일로 돌려봤을 때 내가 아직도 시장에서 버티고 있다면 내 계좌를 한번 보세요. 그래도 웃자고 말씀을 드리자면 마이너스 50에서 30으로 손실이 줄어라도 돼 있을 예.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주춤주춤한다고 겁내지 마시고 예,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좀 답답하니까 네, 마지막 이제 준비한 명언 네. 격언을 드리자. 예. 격언이라고 하겠습니다. 명언은 제가 너무 네, 쑥스럽고 이 코너 이름을 신상원의 격언 이렇게 만들까요? 네, 조금 주춤해도 돼. 네. 가야 할 곳이 더 높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네, 저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제 뇌리를 네. 지배하는 단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주춤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야 할 곳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긍정적인 또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두 번째 위클리 투자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띄워주시죠. 자, 두 번째는요, 부채 한도 협상 나랑소 긴축 부담의 확대입니다. 이제 정말 지난해부터 지겹게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게 금리 인상, 긴축이라는 그런 키워드였습니다. 이 키워드를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금리 인상의 속도가 좀 너무나 빨랐기 때문에 시장이 부담이 됐던 건데요. 자, 전문가님, 일단 연준에 이번에 25bp 올렸잖아요. 자, 네. 그런데 이번에 FOMC 그 의사록을 발표된 거 확인해 보니까 의견이 좀 꽤나 극명하게 나뉜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뭐 못하는 영어를 갖고 하면 several과 some의 대결이다 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그러니까 깜짝 몇몇과 놀랐습니다. 다섯. 아니 이거 뭐 주식하기도 어려운데 뭐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네. 정도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거를 명확하게 중단을 하는 사람과 그 반대하는 사람을 이렇게 나눌 수는 없으니까 이게 약간 모호하게 좀 유식하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연준도 이거 뭐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지금 부담스러운 게 이제 좀 올라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를 보면 상당히 여기까지 막 차오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저는 그냥 쉽게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계속 올렸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올리다 보니까 벌써 지역은행들 좀 사태도 나타나고 물론 맞습니다. 지금이야 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서 뭐 해결할 수 있다. 자기네들은 뭐 극복할 수 있다 그랬지만 그 소화를 하는 게 상당히 고통스러웠죠. 어떻게 보면 네. 시장이 출렁출렁거리고 변동성들이 다 나타났고 그 변동성은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다 짊어지고 간 그렇습니다. 거고. 사연자 있잖아요. 사연속 자이언트.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제로에서 지금까지 보면 쭉 올라온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약간의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위험 신호가 오니까 이제 논의가 나온 거고 네. 자, 드디어 이제 이 연준 위원들도 거의 이제 좀 비중이 커진 거죠. 이제 그만하자 이거.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이미 그런 말씀 의견들이 나왔었고. 네. 그래서 아마 이번 그 의사록을 되게 좀 주목했었는데 예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단했으면 하는 거를 바랬던 사람들의 예상대로 좀 의견들이 나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는 다음 달 6월 달에 FOMC 매일 중요한데 그렇죠. 매달 그때가 이제 더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아요. 네. 멈추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가만히 인상을 많이 한 거를 유지하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예. 유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동결을 멈춤 그러면 바로 또 투자자들은 하락이구나 이제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또 느끼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좀 안 좋게 하다 보니까 디폴트 나오니까 네. 좀 벌써 이 의견들이 좀 갈린 것 중에서도 또 새롭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네. 아직 경제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인플레가 이게 잡히지도 않고 아직도 뭐 항상 하는 말 있죠. 가야 할 길 멀다. 맞습니다. 지겨워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10%도 안 되던 인상론이 다시 뭐 40%까지도 올라오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멈추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만약 25bp를 올린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 이것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25bp를 올린다고 해서 너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25bp는 분명히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거라서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저는 역으로 생각했을 때 네. 올리면 정말 더 빨리 긴축 프로그램은 끝나는 거 아닐까. 네, 이제 거기까지다 이렇게. 네. 뭐 몇몇 매파들은 한 두 번에서 두 번이라는 얘기를 자꾸 쓰는데 예. 그게 아니라 한 번만 더 올려도 좀 충격이 다시 한 번 올 수도 있는 미국 그 시스템이잖아요. 그 네. 금융 시스템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 번 올리기를 바라는 마음도 저는 솔직히 살짝 한 그렇습니까? 7대3 비율은 있어요. 이왕 어차피 얘네들이 올리려고 자꾸 마음을 먹고 그런다면 이왕 맞을 매는 빨리 맞자. 지금 여태까지 지나온 거 보니까 우리 바닥에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우리 네. 투자자들이 견딜만 하네라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싫어하는 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이왕 올 거면 빨리 이번에 6월에 차라리 그래서 앞으로는 동결로 쭉 가면서 그러다 보면 분명히 인하 얘기가 먼저 또 나올 거고 네. 또 인플레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2% 잡기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또 반대로 또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네. 25bp를 올렸을 때 부담이 되는 건 뭐냐면 연준에서 지금도 그 연준의 그 인플레 원하는 대로 안 간다 그랬잖아요. 예. 25bp를 올렸는데도 그렇게 좀 약간 비난을 감수하고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도가 느려지면 네. 결과적으로는 연준의 정책은 실패처럼 보여지고 이 인플레를 소화하는 과정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네. 인하까지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다음 FOMC 그리고 이제 CPI, 뭐 PPI 매일 연준이 뭐 좋아하는 지수 뭐 이런 것 있잖아요. PC부터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좀 머릿속에는 두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6월까지도 그런 좀 약간 부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 가파르게 좀 올라왔는데 이제 멈춤이 좀 필요한 단계이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멈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리 동결하고 인하까지 나온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달에 있을 이 6월 FOMC에 대한 이야기 예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 됐든 이제 올리게 되는 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인하에 대한 기대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슬슬 나오게 될 텐데 인하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또 시장에서 관심을 둬야 될 섹터가 따로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얘기하면서 이제 앞에 이제 미국 얘기 위주로 이제 했는데 네. 또 우리나라는 이제 동결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는 동결을 할 거 다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 결정하기 전에 이제 뭐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뭐 거의 만장일치로 동결이다 이렇게 해서 결과도 그렇게 나왔는데 네. 이제 한은에선 또 약간 그게 부담스러운지 동결을 이제 하니까 인하 기대감이 이제 나오잖아요. 우리는. 예. 그러니까 부담스러웠는지 뭐 이창용 총재가 3.75까지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덜하라고 또 급하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시장에서는 우리 시장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유명한 뭐 JP 모건이나 뭐 그런 회사들의 이제 한국 지사겠죠. 한국은행은 인하할 것이다라고 한 세 군데의 그런 의견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금리 프로그램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미국 시장 그 기준을 보고 전체적으로 뭐 빅테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체크해야 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장이 먼저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시장이 먼저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예. 왜냐면 우리는 안 올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우리는 올리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일단 여론이 네. 좋지 않아요. 서민층의 부담도 굉장히 크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약간 이게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뭐 지지율이나 네. 뭐 소위 말하는 인기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초반이니까. 그래서 좀 민감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금리를 지금 보면은 멈춤과 그러니까 일단 멈추는 게 한번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이 미국 쪽이. 근데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걔네들이 걔네가 죄송한데 그쪽들이 네. 멈추면 우리는 이제 인하로 가는 게 더 빨라지는 기대감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금리를 올릴 때 가장 타격을 받은 섹터를 역으로 찾아서 그걸 네. 보면 되는 거죠. 네, 빅테크, 네. 기술주들, 당연히 뭐 네이버, 카카오. 아, 정말 힘들었죠. 네, 힘들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막 올라갈랑 말랑 하고 있는데 네. 중국의 이제 약간의 한한령 때문에 지금 흐름들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쉽게 표현을 해서 그 차트를 먼저 보게 되면 네. 네이버를 그냥 쉽게 한번 갖고 예를 들죠. 뭐 네이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이버는 이제 바닥이에요. 예. 올라가다 내려오다 이제 차트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역배열을 정배열로 만들러 가는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는 그 관점에 있거든요. 네. 시점에. 그러니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좀 숨통이 트일 수가 있어요. 네. 금리가 이제 내려가면. 그렇죠. 또 그러다 보면 돈이 풀려야 되니까 돈에 대한 부담이 많은 업종들 있잖아요. 제약 바이오. 네. 마침 또 제약 바이오 업종들도 바닥에서 요즘에 좀 이슈들이 좋고 맞습니다. 항암 치료제들 개발한다, 기술 수출한다 이러면서 좀 이슈들과 함께 맞물려서 가고 있거든요. 게다가 뭐 다음 달 네. 아스코 이벤트도 있고 그렇죠. 하니까 최근 네. 들어서는 제약바이오에 사실 제가 진단 프로그램도 하잖아요. 네. 종목 진단 신청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게 이제 트렌드들이 보면은 토마토 빅데이터라고 해서 예. 진단 프로그램에 나오는 종목들 보면 아, 네네. 바닥에 지친 것들을 제일 많이 상담을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갈 때 된 것 같은데 왜 안 가서 궁금하니까 이제 상담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 보면은 대부분 바이오, 소위 말하는 이 빅테크, 네이버, 카카오 상당히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걸 봐도 역으로 보면 그런 회사들이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고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거죠. 네. 또 그러다 보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 돈을 갖고 투자했던 회사들, 창업 투자사들, 창투사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당연히 창투사가 어디다 투자하겠어요?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들, 좋은 회사들 찾아갖고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럼 상장이 보류됐던 회사들이 있어요. 이 경기 안 좋다고. 쉽게 생각나는 게 마켓컬리나 네. 이런 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오아시스인가요? 거기도 네. 상장 보류했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죠. 아하. 이렇게 돈이 좀 약간 쉽게 풀어서 더 이제 유동성이 많아지는 시점이 기대가 되고 시작이 된다는 느낌이 받으면 그런 쪽에 먼저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특히 반도체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기술주, 그러니까 테크 기업이니까 반도체 장비주들도 좀 봐야 되고 또 지금 금리가 오르면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건설 회사잖아요. 네. 건설 회사들 그리고 당연히 인프라 관련 선별적 금융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선별적 금융에 들어가는 게 바로 네. 창투사들이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되고요. 대표적인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부터 해서 다양하게 지금 바닥에 있는 거를 잘 보면 얘가 돈 때문에 이랬구나 이런 것들이 연결된다면 그런 종목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도 있는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금리 인하, 인상의 흐름, 그리고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앞으로 또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 주목해볼 만한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기술주, 성장주로 대표되는 섹터들부터 관심을 가져보자. 구체적으로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서 셀트리온 같은 제약바이오 쪽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건설과 선별적 금융 이야기도 해주셨으니까 이런 섹터들 앞으로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뉴스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